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 친형을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직권을 남용해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직권 남용 혐의, 그리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 이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있었습니다. 총 그러니까 직권 남용 플러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총 4개의 혐의에 대한 오늘 1심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재명 지사,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모두 다 죄로 볼 수 없다, 무죄를 1심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막 지금 쏟아지고 있죠? 네, 말씀하신 4개의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25일에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구형했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3가지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 이렇게 구형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모두 지사직 상실과 연관되는 그런 형량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결과를 살펴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좀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해진 뉴스니까요. 그 뉴스 속보 자막을요, 처음 거부터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무죄 선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타이틀이고요. 한번 봅시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믿고 기다려준 경기도민께 내가 도정,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동지, 지지자들과 큰 길을 가겠다라는 또 포부도 밝혔군요. 자, 법원은 강제 입원 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 권한에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취지겠죠. 자, 이런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올 때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 보고 오시죠. 네,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도중에 여러 이슈가 지사님의 통사에 좀 묻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방금 전해진 뉴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다양한 뉴스 유종필 전 민주당 대변인,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볼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 박 의원님, 사실 이게 4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크게 보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렇게 2가지 혐의인데 총 어떻게 보면 이제 4가지 혐의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좀 약간 다소 어떠세요?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이나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을 열심히 잘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아까 우리 뱅크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에서 1년 6월에 실형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예. 이것이 모두 무죄가 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뭔가를 좀 못 받았거나 혹은 너무 관대하게 처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하. 이제 저도 재판 과정을 뭐 상세히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검찰의 기소 사실이라든가 이 고발장을 보면 신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 그 분당 보건소장에게 그 직무와 관련 없는 압력을 가해서 다른 데로 좌천을 시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무죄를 내렸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특히 그 공직선거법의 그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처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선거 공보물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남 대장동의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서 아하. 성남 신흥동에 공원을 건설하겠다. 2,70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게 예. 이제 공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제 5,503억인데 예. 이게 2020년까지 환수가 안 됩니다. 아하.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이런 개발 이익을 공보물에 올려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이걸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 예.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하고 이제 관련된 사건인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16대 국회의원 때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서 많이 보도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특혜 분양을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예.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저희 의원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모 방송국의 그 PD들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프로그램에 와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보한 사실을 가지고 PD하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PD가 검사라고 사칭을 했고 이재명 변호사가 그 당시 무명의 변호사였죠. 네. 도와줘서 그것을 성남시장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무슨 정치적 탄압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것 또한 이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원이 이제 관대할 것 관대하게, 아니냐. 예, 그리고 또 맞다. 하나 있는데요. 예.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혹이 그동안에 뭐 누차례 보도되지 스캔들 않습니까? 의혹.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부선 씨가 문제 삼지 않겠다 해서 빠졌는데 예. 나머지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할 정도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검찰 구형은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 원을 검찰은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다 판단하기 어렵다, 다 무죄로 봤습니다. 자, 유종필 대변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죄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예. 물론 가능성은 유죄 가능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만은 근데 방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뭐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큰형 입원 강제 입원 관련은 그건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 치료를 시도한 것이다. 아,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이웃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것도 이번 판결에 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 이게 그러한 친형이 정신병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강제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사칭 문제는 예. 사법부에서 검사사칭 말씀하시죠? 검사사칭 아니고 네. 검사사칭. 예. 우선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걸 부인하면은 회사시 공표가 됩니다. 예. 그런데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말은 내가 150만 원 확정 판결 받은 걸 부인한 적은 없다. 받았는데 그것이 내 방에 와서 취재를 하던 방송사 PD가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 사칭을 한 것이지. 나는 그래서 억울하다. 내가 뒤집어 썼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주관적 의견이다. 예. 내가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문제는 지금 그 개발 이익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행각서도 받았고 인가 조건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앞으로 틀림없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이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본 것이고요.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죠. 검찰은 어떻습니까? 김민지 기자,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다면서요? 일단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형량 자체가 직권남용 1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벌금 6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 형량이면 지사직이 상실되는 그런 구형량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그 2심을 가겠다는 항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는 조금 전 보셨지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가겠다라는 뜻을 보였고요. 예. 이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앞으로 이게 어떤 항소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그 재판장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재판장을 잘 만났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전남 해남 출신의 이제 광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광주의 경무원 노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최창훈 재판장의 그 재판을 받았는데 네. 최창훈 판사가 그 당시에 판사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재판부를 잘 만난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2심에서는 다시 이제 1심에서 간과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1심에서 보지 못했던 이제 직권남용의 또 다른 부분, 예. 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해서 다른 부분의 판례 부분이라든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직권남용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 쪽에서는 예. 그런 쪽의 증거라든가에도 많이 수집을 해서 아마 2심에서는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잘 만났다. 이거 박 의원님의 이제 개인 생각이시고요. 그렇죠. 예. 자, 이재명 지사 아까 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법원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재명 지사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1심 선고를 앞두고 출석할 때의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고일을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허하게 선고 공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혹시 당선 무효형 나면 항소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어쨌든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대권을 꿈꾸는 잠룡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1심 무죄. 뭔가 좀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서 뭔가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속단하기는 힘들고 예. 다만 저런 상태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앞서 나가고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2위 정도를 되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뭐 차이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은다면은 이제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겠죠. 예. 그러나 2심 자체도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예. 앞으로 3개월 안으로 뭐 2심이 나오고 또 최종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 안에는 어쨌든 간에 끝나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1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제 항소심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 그랬을 때 일단 이 재판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박 의원님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단할 수 없습니까? 예, 이게 이제 쟁점이 저게 이제 기소한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쟁점이 많아서 2심에서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예. 2심 판결이 9월 전에 나온다면, 9월 전에 나온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내년 한 초쯤에 나옵니다. 내년 초. 그래서 아하. 만일 이재명 지사의 그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뭐 보궐선거는 힘들다. 예. 재선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이재명 지사 1심 선고 뉴스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 기자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즉각 논평을 냈는데요. 민주당? 조금 전 아하. 나온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이라든지 일자리 문제 등 도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뭐 이게 도정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개인, 뭐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도정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1심에서는 무죄, 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요, 이 재판 결과라는 것이 혐의가 많을 때는 모조리 다 뭐 무죄가 되거나 뭐 유죄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4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법조계 그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하지만 이 선거법에 특히 그 허위사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유죄가 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의외라고 보고요. 예. 지금 민주당 반응을 보니까 좋다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 유죄 나왔을 때 민주당 반응을 보니까요. 뭐 사법부를 탄핵한다고까지 이랬는데 예. 참 그 집권 여당의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의지가 지금 보니까 예. 좀 너무 좀 그래 보입니다. 예. 유대민. 네. 저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판사 개인 무슨 신상과 관련해서 어디 출신이라는 등 그런 걸로 해서 재판에 대해서 시비 붙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예.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또 뭐 항소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여나 야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은 뭐 존경한다 그러고 예. 아니면은 무슨 탄핵 비판하고. 그것은 뭐 예. 여나 야나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예. 비판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예. 특히 그 개인 신상 털이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좀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이재명 지사 1심 선고 내용을 뉴스 속보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